잘하고 못하고는 항상 두 번째 문제고, 너희들이 학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될 제일 큰 건 선생님 계속 말하잖아.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노력하는 걸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 아니에요? 그때는 잘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잘해야 돼. 잘해야 너희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목표가 없으면 할 말은 없고, 그 목표는 누가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목표는 결국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내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막연히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 나는 뭐 어떤 정도를 하고 싶다. 뭐 하다 못해 크게 뭐 이공계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뭐 기계 쪽을 다루고 싶다. 뭐 아니면 건축 쪽이다. 뭐 토목 쪽이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문학을 하고 싶다. 글 쓰는 걸 하고 싶다. 뭐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야 정도는 너희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생각해야 그 다음이 나오거든. 이게 선생님도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놈 한 놈이 이제 그때는 전파공학이라는 곳이 과가 새로 독립이 된 적이 있었었어. 전국에서 한 대여섯 개밖에 독립이 된 적이 없었었고, 그래서 그 과를 가겠다라는 거야.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연히 그 과를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 과를 목표로 하다가 보니까 과가 독립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들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었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전파공학과라는 건 전자공학의 일부야. 전자공학. 전자공학은 말 그대로 전자기기로 다루는 모든, 말 그대로 기계라는 건 요즘은 다 달려있지. 기계라고 불리는 곳에는 요즘은. 뭐 자동차도 이제 전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가지고 모터로 돌리는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기계공학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자공학으로 거의 넘어온 그런 시대야.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큰 틀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 뭐 요즘에는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업 청년이 나오더라고. 뭔지 아니? 전업 청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전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뒤에 붙이는 게 뭐 붙이는 줄 알아? 전업 주부. 그치? 전업 청년이란 말 그대로 부모님이 밖에서 일하시고 그 청년은 집에서 전업으로 가사일을 담당하시는. 백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백수는 보통 집에서 계속 놀잖아. 놀지 않아요. 그치? 그럼 진짜 그럼 학생은 백수예요? 응? 학생은 놀지 않잖아. 저 노는데요? 그럼 백수지 뭐. 그게 학생이냐? 어쨌든 전업 청년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나오더라고. 그것도 신조어기는 한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좀 꽤 많은가 봐. 그런 단어를 쓸 정도면. 뭐 그만큼 취업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취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취업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어려운데. 어렵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니까 어려운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신문 기사에 나왔던 친구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자격증 땄다고 했지만 결국은 파일럿이 못 돼서 집에서 전업으로 가사일을 담당하고 부모님은 돈을 벌어오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나왔더라고. 뭐 어쩌겠어. 뭐 편의점 알바. 그때부터는 이제 편의점 알바 해야지. 하지만 부모님 죽으면 하고 오신다 아니에요? 뭐 그렇겠지. 꿈이 파일럿이었던 편의점 알바가 되겠지. 50대 편의점 알바를 해요? 할 수도 있지. 할머니들도 해. 아니 시즌 선생님이 예전에 아줌마들. 강남에서 고시원을 운영할 때 있었는데, 선생님이 고시원을 운영하셨다고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남자. 강남에서 고시원 운영했었는데 거기 뭐 별 사람들 다 있어. 멋있다. 고시원 총무가
50대 그때 중반 후반이었는데 직업이 없고 편의점에서 알바만 했어. 그리고 따로 뚜렷하게 일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전부터 고시원에 총무일을 맡았던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총무하면 돈 받아요. 당연하지. 고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고시원 총무라는 게 독서실도 총무가 있잖아. 그 사람 독서실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고시원이 나 라면 나요. 응? 고시원은 기본적으로 라면과 김치랑 밥을 집어넣죠. 조그만한 방과 함께. 근데 그 방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요만해. 여기서부터 딱 요만해. 침대가 요렇게 깔려 있어. 요 책상 한 개 사이즈. 그리고 나머지 빈공간 딱 요만큼 나와. 누울 수 있어요. 하반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 키가 큰 사람은 안 돼. 울천 되겠네요. 그렇게 딱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랬었는데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 선생님이 처음에 고시원 가서 인수하자마자 한 놈이 튀었는데 와 돈 안 내고요? 요 조그마한 방에서 100리터짜리 쓰레기통 2개, 쓰레기봉투 2개의 쓰레기가 나왔어. 아, 못 잡았어요? 튀면 못 잡지 뭐 어떻게 하겠어. 신고하는 그럼 입주할 때 뭐 계약서도 안 써요? 계약서 쓰긴 하지만 그거 그 사람 점자고 들어가는 노동력과 신경 쓰는 게 더 피곤해요. 일반적으로. 국sun.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내비두고 말긴 하는데 쓰레기가 아주. 근데 고시원 망했어요. 나중에 다시 팔으셨겠지.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진짜 웃겼던 건 와이프가 일했던 회사의 다른 계열사의 이사님이 인수하셨어. 그때 너무 웃겼어 진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많이 못 벌었어. 왜요? 응? 옛날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언제나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쓰지. 사이즈가 좀 커야 돼. 근데 거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어서 뭐 그냥 말 그대로 고시원 총무 페이 주고 하고 나면 뭐 한 달에 뭐 1, 200 남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신경 좀 덜 쓰고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그때도 수업했어요? 부업으로 하긴 좀. 도움을 안 받았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봐도 그렇고 있잖아. 결국 너희들이 만약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업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전업 청년. 새로운 꿈이 생겼니? 전업 청년? 저는 딱 중국 여자 부자와 결혼해서 한 5년 산 다음에 이자를 받고 이혼. 중국 여자 보고 가다가 결혼을 해주겠니? 이혼할 때 한 반반 챙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너랑 똑같이 놀이고 놀이고 왔으면 어떡하네. 저는 거지니까 상관없죠. 아무튼 진짜 나쁘다. 선생님 응? 오늘 진로 시간에 한 건데 알바랑 건물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직업이지. 네, 직업 근데 아닌데. 건물주가 어떻게 직업이에요? 직업 아닌데. 건물 관리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직업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직업의 분류로 굳이 따지면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알바는 알바는 아르바이트 직업 일종의 직업이지 그것도. 왜요? 아르바이트도 돈을 받잖아. 그럼 학생도 뭐 직업. 엄마한테 엄마한테 용돈 용돈 받는 받잖아요. 그거는 좀 다르지. 아 알바 아니었다 그 아르바이트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 그 일회 공사 그런 거였는데 공사는 당연히 직업이 아니지 그거는. 건물주는 왜 직업이에요?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직업의 기준은 딱 그거야. 내가 어떤 그걸로 수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거지도 직업이에요. 거지는 그 자체로 직업이 될 수도 있지. 근데 하지만 백수 받는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너 세이브 더 칠드런에다가 모금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주는 거야. 그런 거 공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아. 그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이브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봉사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뭐 1년에 뭐 100억을 기부를 받았어.
그럼 기준에 한 40억 정도 운영비로 써요. 걔네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기부만 잘래요. 그럼 돈 받고 옷 좀 먹고. 뭐 그러든가.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기죄로 잡혀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꽤 있지 않나? 해봐. 뭐 예전에 뭐 TV에 출연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이제 돈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갔다고 들은 사람 꽤 있는데. 조이팔. 자, 뭐 셀기업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너희들도 계속 좀 고민을 해봐.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치?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면 너희들 이제 25살인가? 그리고 또 거기다 15년이 더 지나가면 아마 40살일 때니까 그때는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물론 그때 전업 청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뭐 전업 청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는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뭐? 그냥 지가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가 벌어? 지가 연구해서 그냥 학생들 학비로 받는 거야. 보통은 박사들은 대부분 연구원에 계시죠? 그럼 뭘로? 연구원 아니면 연구원에 돈 줘요. 연구를 했어요. 응? 연구원이 돈 줘요. 연구소에서 연구소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 벌 게 없잖아요. 보통은 연구소는 일반적으로는 투자하는 곳이야.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하겠지? 누군가 투자를 못 받으면 연구소가 유지가 안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48페이지, 49페이지 봅시다. 자, 48페이지, 49페이지 질문. 없어요. 22. 숙제를 했으니. 자, 22. 또 23. 자, 일단 그냥 번호 부를 테니까 손 들어. 자, 21번 질문. 없고. 자, 24번 질문. 24번은 빼자 일단 연도니까. 자, 25번 질문. 없어? 자, 26번. 27번. 28번. 오케이. 자, 그러면 22번부터 갑시다. 자, 미선이랑 영원이는 둘레의 길이가 4.42km는 4.4km의 호숫가를 같은 줄을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 자, 그 다음에 자, 미선이랑 영훈이는 자, 속도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미선이가 600m를 걸을 때 영훈이는 500m를 걸어. 그럼 600 대 500이 바로 속도의 비죠. 그럼 이 친구 미선의 속력을 x, 영훈의 속력을 y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x 대 y가 어떻게 된다? 6 대 5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두 번째로 만났는데 자, 4.4km 자, 이런 호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한 명이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만큼 가고 얘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가서 두 번째 만난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두 번째 만났다라는 말은 자, 이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이동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합이 두 바퀴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첫 번째 만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동 거리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한 사람은 이만큼 가고 한 사람은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또 만났지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 요것도 요거 더하기 이걸 하면 또 한 바퀴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동거리의 합이 두 바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걸린 시간이 40분이야. 40분. 자, 그럼 미선이가 걸어간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이 x니까 x 곱하기 40. 그 다음에 영은이가 걸어간 거리도 x 곱하기 자, y, 속력이 y, 시간이 이거니까 40 곱하기 y,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두 개를 하면 8.8km가 된다. 근데 여기가 분을 가졌으니까 얘는 8,800m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0, 0 없애주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y가 220. 220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x 대 y가 6대 5라는 거 있고 x 더하기 y가 220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럼 x 대 y가 6대 5니까 그냥 이럴 때 이게 제일 편해. x는 6k, y는 5k 이렇게 비례상수로 두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럼 합이니까 11k가 220. 그럼 k는 자 20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x 즉 미선이의 속도는 자 6대 5 6k니까 자 100 분속 12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은이의 속력은 자 영의 속력 분속 100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전업청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야.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야.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니까 좌절밖에 안 생기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있잖아. 사실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래. 부모님이 못 살아서 뭐 부모님 돈을 제대로 못 벌어. 부모님이 둘 다 아프셔도 집에 있으셔. 그럼 본인이 돈 벌어야지. 자, 123번 보자. 자,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이거 되게 이거 정답 얼마일까? 나와요. 그냥 대충 눈으로 깨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80? 오. 85. 에이, 잘 봐.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가는데 8시간. 40km 왕복. 네. 10kg. 그렇지. 10kg. 60. 그러면 6시간 되면 왕복 12시간이면 반으로 뚝 빼면 6시간 나오잖아. 그치? 예. 교환비어. 나오잖아.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가는데 8시간 걸렸어. 합이 12시간 걸렸지. 그럼 왕복 6시간 내에 가놓으려면 시간이 반으로 줄었잖아. 그럼 거리도 반으로 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 20km지. 20. 이렇게 야매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 틀린 거 있어? 근데 이거 소금물 문제 안 나왔어? 소금물이 좀 교육과정에 빠졌어 원래. 왜요? 왜 나한테 물어봐 빠졌는데? 아니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그 교육부한테 쌤이 물어봐야지. 어렵다고 완전 많이 시켰는데. 나 아니었는데. 이름이 후락이야.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자. 계란 후락이. 자, 봐봐. 자, 거리가 이렇게 40km인. 자, 40km인. 자, 이게 뭐 있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지? 배의 속력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강물의 속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만약에 배의 속력을 A, 강물의 속력을 B라고 하자. 자,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니? 내려갈 때는 자, 속력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려갈 때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4시간이 걸렸어. 자, 이렇게 했더니 총 40km를 간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다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는요. 자, 가만히 있으면 배가 거꾸로 갈 거니까 A 빼기 B가 바로 속력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8시간을 걸렸어.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거의 40.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고 A 빼기 B는 5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의 속력, 이게 바로 올라갈 때의 속력. 근데 여기서는 A, B를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이제 뭔 짓을 또 해야 되냐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뭔 짓을 해야 되냐면, 봐봐. 자, 이번에는 6시간이 걸리는 투 코스를 짜려고 해. 자,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각각, 시간을 X, Y라고 하죠.
그럼 내려올 때의 속력은 어떻게 돼? 내려올 때의 속력은 A 더하기 B였죠. 곱하기 C. 그렇지? 자,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40.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니? 올라갈 때의 속력은 곱하기 5죠. Y 곱하기 5. 얘가 얼마? 40. 이렇게. 자, 그러면 맞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x 더하기 y가 또 얼마야?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사실은 자,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랑 자, 40이 아니지. 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랑 내려올 때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지. 그 전체 거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얼마가 나와야 돼? 총 6시간이 걸려야죠. 그래서 y는 2x일 거니까 y를 2x 대입하면 3x가 6이라서 x는 2 나오고 y는 4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합이 6시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전체 이동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x가 2니까 20km가 전체 이동 거리. 원래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왕복 12시간 걸리면 40km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6시간 걸리면 반만 가면 되지. 그렇지? 자, 120. 근데 왜 다 체크돼 있어요? 응? 왜 다 체크돼 있어요? 다 질문이야. 이거 아빠. 아빠요? 아빠 질문 받은 거야. 이거 막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이게 빨리 그냥 다이래요. 심지어 롯데리아에서 토네이도로 먹었거든요. 응? 너무 아파 이렇게 어떻게 토할 때까지 맞아볼래? 박사님 진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자, 116번 보자. 자, 지트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비는 3대1, 합격자의 남녀비는 5대2,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0대 3이었어. 합격자의 수가 140일 때 지원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라. 남, 여가 있다고 하죠. 자, 입학 지원자의 남녀비. 자, 지원자의 남녀비가 3대1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3x, 그 다음에 자,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자, 합격자의 남녀비가 5대2라 그랬죠. 그렇죠. 5대2.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자, 남녀비는 10대 3이라 그랬어. 그럼 얘를 10y, 3y라고 두자. 자,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남녀비가 5대2인데 자, 이때 합격자의 수가 얼마나 그랬어? 140명이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그럼 5대2가 나오려면 얘는 7분의 5, 7분의 2니까 여기가 100명, 여기가 얼마가 된다? 40명.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자, 이렇게 구해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자,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합하면 전체 지원자의 남자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3x에서 불합격자 10y를 빼면 이게 100명이 나오는 거고요. 자, x에서 3y를 빼면 이게 바로 4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대입학 지원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뭐냐면 지원자의 합 4x가 정답이 나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지원자 이론을 x, 얘를 불합격자를 y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기는 해. 그래서 얘를 13분의 10, 13분의 3,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풀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분수 계산 귀찮으니까 3대 1이니까 3xx, 불합격자는 10대 3이니까 10y, 3y 이렇게 풀면 되겠죠? X 100이에요. 응? X 100이에요. 몰라. 예. 40인데? 자, 저거 뭐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니 몰라.
빼면 y는 20이네. 예. 어, X가 100. x가 돼. 뭐야 맞잖아. 40이라며.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자, 127번 보자. 자, 구리가 40% 아연 자, 이거 합금 A랑 합금 B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구리, 여기 아연. 자, 합금 A는요. 구리 40%랑 자, 아연 50%를 함유했어. 합금 B는요. 구리 30, 자, 아연 40%를 자, A, B를 섞어서 구리는 12kg, 구리는 총 12kg을 얻어야 되고, 자, 아연은 15.5kg을 얻어야 돼. 이렇게. 자, 새로운 합금을 만들려고 해. 자, 그럼 이때 A와 B의 합금량을 XY라고 할 때 XY를 구하라. 자, 그럼 A 합금 요거를 X, 얘를 Y라고 한 거죠. 그럼 A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은 100분의 40 곱하기 X죠. B에 있는 구리의 양은 100분의 30 곱하기 Y. 얘가 10. 그럼 양면 0 하나씩 없애준 다음에 10 곱하면 4X 더하기 3Y는 120이라는 첫 번째 식 얻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아연이 50%니까 100분의 50x. 얘는 40%라서 100분의 40y.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가 바로 15.5죠. 그럼 이번에도 0, 0 없애주고 양변에 10 곱하면 5x 더하기 4y가 150.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자, 푸는 거 넘어가자. 빨리 예산해 보시고. 자, 51랑 51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자, 129번 질문.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130번. 저도 129번. 130번은 131, 132, 자, 33, 4, 5, 5는 많이. 아마도 많을게요. 이제 2학년 1학기 레벨 테스트에서 매번 나오는 건데 매번 많이 틀리더라고요. 요소 문제가 텐데. 자, 지트중학교 수학경실에서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25명 응시했는데, 자, 각 학년의 평균 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10점 높고 3학년은 2학년보다 10점 높으며 1학년의 2배였어. 이때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를 구하래. 자, 1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응시 인원은 1학년이 10명, 그치? 자, 2학년이 15명, 자, 3학년이 25명이 했어.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을 x, y, z라고 합시다. 그치? 자, 그러면 이때 각 학년의 평균 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10점 높아. 그럼 y는 x 더하기 12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3학년은 2학년보다 20점이 높아. z는
Z는 Y 더하기 2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학년은 그 다음에 1학년 있어놓고 1학년에 2배였죠. 그 다음에 Z는 1학년에 2배 2X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 X, Y 다 구할 수 있지 이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얘가 2X일 거고 Y 대신 X 더하기 10 집어넣고 더하기 20. 그래서 X는 30점. 그렇지? Y는 50점. Z는 60점.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제가 평균 못 구하는 것은 아니지. 이거 평균은 10 곱하기 X 더하기 15 곱하기 Y 더하기 25 곱하기 Z 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얼마니 이거? 40명이니까 50원 나눠주면 답이지. 혹시나 다들 잘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높아심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높아심이요? 높아심. 높아신가? 선생님은 높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높아가 될 때까지 맞아볼까? 자. 자, 130번 보자. 지난달 민성이랑 동기의 휴대전화 요금을 합한 금액은 6만 5천 원이었어.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 민성의 요금은 20%가 더 나왔고 동기의 요금은 5%가 덜 나왔어. 이번 달에 두 사람의 휴대전화 요금을 합한 금액은 지난달보다 800원이 더 많았대. 그럼 이번 달에 휴대전화 요금을 구하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지난달에 이거 맨날 학교 인원수로 나오는 거잖아 이거. 민성이랑 동기의 요금을 각각 x, y라고 하면요. x 더하기 y를 하면 자 6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난달에 비해 민성이의 요금은 자 이번 달은 민성이는 20%가 더 나왔죠. 그 다음에 동기는 5%가 줄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요금을 합한 금액은 지난달보다 800원이 더 많았대. 이렇게. 그러면 자, 민성이의 20% 100분의 20 곱하기 x랑 동기의 5% 100분의 자, 5 곱하기 y 요거를 뺀 거 감소했으니까 이 금액 전체 금액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알아서 해결해 보시고. 선생님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도 한다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3시부터 9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그치? 그 다음에 앞반 애들이 11시부터 3시까지 했는데 현재 계획은 아마 5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플랜이 짜 있는 것 같은데. 걔는 4시 하는데 저는 왜 6시간이고? EX반이 원래 더 길어. 근데 방학 기간 다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촌이랑 그래서 죽전 이 방학 기간이 좀 애매해서 EX반 같은 경우는 뭐 5시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 신촌이 이번엔 거의 대부분 많이 묶여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은 과정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이번 지금은 공통수학 1도 조금 성적순으로 좀 나눴거든 반을. 우리가 3학년에서 공통수학 올라올 때 기준으로 나눴는데 다음 분기에는 그거 없이 그냥 같은 과정은 그냥 학교별로 그냥 거의 모일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들이 공통수학 2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통수학 2 하는 신촌은 다 모이는 거야.
근데 다 공통수학을 한 번도 한다고 해도 공통수학 원하는 신촌 축제는 다 모일 거야 이번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거기서 잘 보면 공식 2로 가는 거예요. 못 보면 그 응용 한 번 더 하고 올라가겠네요. 너는 이쪽 보내줄까 어떻게? 3-1로 보내줄까? 어떻게 괜찮아? 90점 넘으면 60점 넘으면 진짜 가요? 그럼 뭐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 기준이 60점이기는 한데 예. 뭐 그럼 점수가 나와봐야 알겠지? 70점 맞겠습니다. 자 132번 봅시다. 132번. 자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14km가 떨어진 두 지점 A, B를 왕복했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3시간, B에서 A 지점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려. 자,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배의 시동에 이 문제도 나왔구만. 자, 배의 시동을 끄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오면서 30분 동안 주변 경치를 감상했다면 정지한 물에서의 보트의 속력과 흐르는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지. 지금 교재인데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안 돼. 저 다 아는데. 그럼 와서 풀어볼라 앞에서? 예? 응? Of course. 뭐래. 자, 이렇게 강물이 어디서부터 떠내려오면서 그랬으니까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떠내려오면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감상했다면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 B에서 A로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치? 그러면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자 A에서 자 이때 흐르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이번에도 각각 x, y라고 둡시다. 자, A까지에서 B까지의 거리는 총 14km. 그럼 강을 따라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됐니? 자, 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속력은 x에서 y를 뺀 게 속력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전체 거리 14가 나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B에서 A를 오는 거야. B에서 A.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니? 속력은 X랑 Y를 더하는 게 속력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봐. 내려올 때 2시간이 걸렸는데 요 속력으로 간 게 2시간이야?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겠니? 1시간이죠. 자, 문제에서는 30분 동안 주변 경치를 감상했다고 해서 시동을 끄고 자 그럼 요 과정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내려갈 때 시동을 꺼도 관성에 의해서 속력이 천천히 줄어. 근데 여기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에다가 좀 단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시동을 끄는 순간 얘는 강물에 흐르는 그걸 가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 시동을 끄는 순간 원래는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면 시동 30km로 가고 있었어. 그럼 강물이 흐르는 순간에 강물에 저항이 있으니까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강물의 속도랑 맞춰지겠지. 그렇지. 원래는 그래. 근데 얘는 뭘 가정한 거냐면 시동을 끄는 순간 얘는 강물의 속도로만 흘러간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은 그냥 강물이 흐르는 속도로 흘러갔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 즉 배 엔진을 킨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2시간 30분이야. 그럼 1시간 30분 1.5시간이죠. 2분의 3시간에다가 여기에다가 강물의 속력으로만 움직인 시간이 30분이죠. 강물의 속력은 y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2분의 1
시간 2분의 1. 요게 바로 14kg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프라이드에 있는 문제인가? 모르겠다. 프라이드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시동을 꺼진 적이 있었어. 고장이 나서. 그럼 뒤로 열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원래는 관성이 쭉 올라가는데 그런 거 아예 배제하고 시동을 끄는 순간 거꾸로 또 내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왜냐면 그거 만약에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그 저항값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근데 그거 계산하는 거 나와. 그거 대학교 가면 다 계산해. 공대 가면. 나번 누군 나가? 공대 가면 다 계산해. 뭐야? 자, 뭐 저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통수학 들어갑시다. 이걸 가지고 넘버에 써놓으시면 써서. 자, 요거 숙제는 어디까지나 가냐면 앞단도 그랬는데 왜 1차함수는 했었잖아, 그렇지? 같이 좀 그래서 요거 여기 191번까지 81페이지까지 81페이지까지 많지 않아? 81페이지까지. 몇 문제까지예요? 줘도 되지? 줘도 되지? 자, 그럼 프라이드가 아니라 자, 다이어트스 자, 127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몇 페이지요? 127페이지 없습니다. 넘어가자. 자, 128, 129 26번 926번 23 23 또 다른 건 없어요? 예. 자, 923, 926번 보자. 뭐지? 근데 나방. 이거 여기 진짜네. 네? 어디가? 위에? 나봐? 나방나방 했던 게 그거야. 그럼 진짜 있어? 자,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x가 자, 요놈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0이 되는 값 기준, 즉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랑 클 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이게 분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4보다 큰 수 0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죠. 그럼 0보다 작을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2x 더하기 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얘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자,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겠죠. 그럼 x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3분의 자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a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내두시고 자, 두 번째는요. 자, x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얘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2x 더하기 8이 자 x 마이너스 a죠. 자,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얘는 자 하나가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럼 해가 생기려면요. 여기 마이너스 자 3분의 a 마이너스 8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도 또 해가 생기려면요.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이쪽에 생겨야 돼. 이쪽에. 그렇죠? 자, 근데 요거 3분의 그럼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커야죠.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도 등호가 없고, 그치? 얘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긴 분모가 들어가면 아예 생기잖아. 그래서 일단 A-8인 마이너스 12보다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아니 A는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아니야. 자 A는 마이너스 4보다 아는 척 실패. 요 범위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해가 나오려면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쪽 넘기면 A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보다 또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진짜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어디가 있냐? 자, 그럼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요거는 사실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요것도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1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는 똑같은 느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는 요 놈이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플러스 2야.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려면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때랑 큰 때 생각해주고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 생각해서 범위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둘 다 음수 이렇게.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 0 같은 숫자 대입해보면 얘는 음수 얘는 0 더하기 양수니까 음수 양수 이렇게 적어두고 자 2보다 큰 경우 예를 들면 3 대입해보면 양수 양수니까 둘 다 양수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려면 둘 다 절대값을 벗기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는 1이라서 넘기면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렇지? 근데 어떤 범위에 구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했으니까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얘가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앞에 거는 마이너스 뒤에 거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그대로 얘가 x 더하기 3인 거지. 그럼 얘랑 사라질 거고요. 여기 x가 그러면 이제 0보다 더 작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에서 뭐였어? 그렇지? 이렇게. 근데 얘가 0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얘는 둘 다 양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대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3.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구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x가 4보다 작다인 거죠. 그럼 여기가 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어떻게 되니?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포함한 다음에 여기 0까지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자 절대값 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다 구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여기 0보다 작다.
요렇게랑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고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이 나옵니다.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마이너스 이제 다시 잡읍시다. 이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이거지? 마이너스 제로 x는 안 되고 그다음에 x 플러스 시험 4개 있거든. 한주 아이고 자유가 4개 받는데 가냐? 아니야 너네 불렀더라. 들어와.